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빨리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얼굴을 볼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할게요.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 프린트 4쪽. 4쪽이라고 표시된 거. 프린트 4쪽.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부터 해봅시다. 멘틀 대류. 멘틀은 대류하고 있다. 우린 배웠어요. 멘틀은 대류하고 있어. 어디서 대류하고 있어? 연약권에서 대류하고 있어. 연약권이 어디였어? 자, 지구 내부를 보면은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존재하는데, 자, 이 내핵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구분이 된다. 어디서? 한 700에서. 여기가 2900이고. 자, 그런데 이 700에서 좀 위에 부분, 여기 요만큼은, 여기까지는 아주 딱딱해. 여기까지 아주 딱딱해. 요만큼이 한 100km 정도 되는데 이만큼은 딱딱해. 딱딱하니까 판이라고 하자. 이라고 했고, 이 판 바로 밑에 100에서 한 400 정도 되는 부분에 뭐가 있었다? 연약권이 있었다. 연약권이 존재했다.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서 그 위에 판들을 움직인다 라는 거예요. 요러한 스토리였어. 요러한 스토리였는데, 우리가 대류라고 하면은 너네 에너지 전달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니? 에너지 전달은 뭘로 이루어진다? CF 참고. 에너지 전달, 이거 몰라도 돼요. 에너지 전달은 알아두면 좋은데, 전도와 대류와 복사로 이루어져요. 전도, 대류, 복사. 여기서 지구과학에서는 전도는 별로 안 중요해. 뭐냐면은 이 전도는 뭐냐면은 고체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돼. 고체의 입자 있지, 입자 원자들, 그런 입자들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거야.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뭐 젓가락 같은 거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은 그 밑에서부터 그 젓가락을 통해서 뜨거운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점점 위로 올라와서 너네가 끝부분만 잡고 있어도 거기가 뜨거워지는 거야. 조금 있으면 뜨거워지는 거야. 그게 고체를 통한 에너지 전달. 그게 바로 전도다. 전도. 그다음 대류는 뭐냐면은, 대류는 유체라고 그러지. 유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유체라고 하는데, 유체는 뭐가 있냐면은 기체랑 액체가 유체야. 기체도 움직이고 액체도 움직이잖아. 그 유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를 대류라 그래요. 선생님, 여기는 고체인데요.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유체. 이동하면 부분 용융된 거 뭐 이런 거. 그게 대류예요. 대류. 직접 이동하며 전달하는 거 대류라 그러고, 복사는 뭐냐면,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거야. 에너지가 어떻게? 태양 에너지가 전달될 때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우주 공간은 진공 상태지. 진공 상태라고 봐요. 그러한 공간을 뚫고,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매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에너지가 뜨거운 태양 에너지가 전달되잖아. 그런 걸 복사라 그래. 됐어? 참고 몰라도 됩니다. 봅시다. 대류는 에너지 전달 방식이 하나로, 유체의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생기면 온도가 높은 부분은 위로 올라가고요, 온도 낮은 부분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유체가 이동한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멘틀 대류 씁시다. 멘틀 대류 빈칸에 멘틀 대류. 멘틀은 고체인데 온도가 높아서 유동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연약권인데, 그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얘들아, 우리가 사실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연약권 말고도 이 거대한 멘틀 자체가 플룸이라는 걸 형성해. 플룸이라는 걸 형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고요. 어디선가에서는 멘틀 물질이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플룸 구조론이라 그러는데 좀 이따 나와요.
자, 그 다음 빈칸은 연약권이 연약권. 괄호 하나가 지워졌네. 미안하다. 연약권. 암석권의 바로 아래에 멘틀 상부에서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용융돼서 유동성을 띠는 영역을 연약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판이동의 원동력. 판이동의 원동력은 어떤 게 있냐 봐봐. 그림을 봅시다. 멘틀의 상승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렇게 진행하겠지. 요렇게. 자, 멘틀 물질이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 위에 있는 판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맞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다가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곳에서는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해구. 자, 이렇게 깊고 깊은 바다의 구덩이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이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판 이동의 원동력은 사실 멘틀의 대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쪼개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멘틀의 상승부에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해령 부근에서는 이렇게 판들을 밀어내겠지. 이렇게 멘틀의 상승으로 인하여 판들이 밀려 나가는 힘이 있을 거고요.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인하여 해령에서 판이 밀어 나가는 그런 힘, 리치 푸시라고 그러는데 리치가 해령이고 푸시가 밀다는 의미잖아. 리치 푸시가 있고요.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그 다음에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해구에서는 판이 섭입을 하잖아. 이러한 판이 섭입을 하면서 이 판 자체가 아래로 이동함에 따라서 뒤에 있는 판들을 잡아당기는 거야. 자기의 꼬리들을 잡아당기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잡아당기는 힘.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가라앉으면서 밀도 차로 인해 가라앉는 거지. 가라앉으면서 판이 잡아당기는 힘을 슬랩풀이라고 그래요. 슬랩을 판이고 풀이 당기다는 거잖아. 슬랩풀. 이런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를 해요. 이러면서 뭐 판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야. 해구가 존재하지 않는 판과 해구가 존재하는 판의 이동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해구 같은 게 되게 잘 발달해 있어. 그래서 쭉쭉쭉 잡아 당겨주거든.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 당기는 힘. 그게 작용을 해서 판의 이동 속도가 1년에 한 5cm에서 8cm야. 1년에 5cm, 8cm를 이동한다고. 근데 대서양은 해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게 이동함에 따라서 속도가 1년에 2cm, 3cm밖에 이동을 못한다고.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만 작용을 하니까. 이해돼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일단 알면 될 것 같아.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리치 푸시라 그래. 이건 몰라도 되는데. 리치 푸시와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슬래플. 요런 게 판 이동의 원동력이다. 판 구조론의 한계. 자, 이제 플룸 구조론을 배울 건데, 플룸 구조론이란 지구 내부에서 거대한 플룸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거든. 거기에서 판 구조론의 한계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자,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판을 배우면서, 판 구조론을 배우면서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걸 봤었죠. 판 경계부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해요. 그런데 일부는 판 경계가 아니라 판 내부에서도 화산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판 내부에서도 화산 활동이 있다는 건데 그것을 열점이라 그래. 열점. 핫스팟. 열점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열점은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판 구조론으로 설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그걸 뭘로 설명해?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열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열점 봐봐. 열점을 여기서 설명해 볼게. 열점 봐봐.
자, 지각이 있고요. 지구 내부가 있는데 지구 내부에서 어느 지점, 고정된 지점이에요. 고정된 지점. 1점. 지구 내부에 어느 고정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10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마그마 물질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우와, 이게 만들어졌어. 우와, 만들어지다가, 자,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 더 부피가 팽창하기 힘들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얕은, 약한 부분을 따라서 뚫고 지표상으로 올라온단 말이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화산섬이 뿅 만들어지겠지. 맞아? 그러면은 이 열점 자체 내부의 마그마의 양은 줄어들겠죠. 이건 그러면은 지금 지울 기가 없어서 얘는 지금 화산섬이 뿅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야. 맞지? 근데 이 열점이라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마그마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열점이 다시 이렇게 차오르겠지. 우와, 이게 차오르겠지. 우와, 차올랐어. 그런데 이 화산섬은 가만히 있니? 이 화산섬은 판 위에 있죠. 판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판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화산섬이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이렇게 마그마가 이게 쌓였어. 쌓이면은 결국에는 이 쌓인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와서 화산섬이 또 생기겠죠. 이렇게. 맞아? 그럼 다시 얘는 없어지고 화산섬이 요렇게 생기겠지. 판 이동한 거야. 화산 활동 안 하겠다. 그럼 다시 이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이 기가 모이다가 어떻게 상승해서 화산섬 만든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열점이야. 핫스팟. 하나의 고정된 점에서 계속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위에 있는 판들은 움직여. 그래서 하와이 열도처럼 이렇게 선을 이루는 열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하와이 섬 근처에 있는 열점에서 분출한 용암에 의해 하와이 열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열점에서 멀리 있는 섬일수록 나이가 어떨까? 열점에서 멀리 있는 섬일수록 나이가 많다라는 얘기지. 나이가 많다. 열점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나이가 많은 애들이고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약 4,300만 년 전, 요때야. 약 4,300만 년 전을 기준으로 섬의 배열이 달라졌어. 섬의 배열이 달라졌어. 그러면 이 시기를 기준으로 태평양판에 뭐가 달라졌다? 이동 방향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판이 저기 북쪽을 향해서 움직였다는 거야. 처음에는 북쪽을 향해서 움직이다가 북쪽을 향해 움직이다가 어떻게 바뀌었어? 4,300만 년 전부터 이쪽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제? 4,300만 년 전부터. 그치. 그럼 이 하와이 열도의 배열을 이용하여 태평양판에 뭘 할 수 있다? 이동 방향과 또 뭐까지 할 수 있다? 이동 속력까지 할 수 있어요. 이동 속력. 야, 속력은 뭐였어? 시간분의 거리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면 시간이 뭐야? 시간이 화산섬의 나이예요. 시간 자체가 화산섬의 나이잖아. 그리고 거리는 화산섬과 열점 사이의 거리.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동 속력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알 수 있다. 됐죠? 그러면은 이 하와이 열도는 호상 열도니? 아니죠. 호상 열도는 뭐였어요? 해구에서 판의 섭입으로 인하여 자, 여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일렬로 쭉쭉쭉쭉 생기는 게 호상 열도였고요. 그치?
이거는 판 경계부가 아니야. 판 경계부가 아니라 판 내부에서 일정한 하나의 고정된 점이 있어. 그 점에서 마그마가 상승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사실 그 열점 자체가 판의 경계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림 보면은 어디 있어? 자,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이렇게 판의 경계에 있지? 판의 경계에 있는 것도 있는데 판 내부에서 생기는 이러한 것들도 있다. 자, 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언제 건지 모르겠네. 다음은 하와이 열도와 엠페러 해상군의 분포 및 이와 관련한 자료이다. 엠페러 해상군, 자, 저기 위에 북쪽으로 진행했을 때의 열도를 엠페러 해상군이라고 해요. 엠페러 열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황제 어쩌고 뭐 어쩌고. 아무튼 현재 화산 활동은 주로 하와이 섬에서 일어난다. 자, 지금 하와이 섬에서는 아직도 마그마 분출이 일어나고 있어. 어느 지역에서는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영상을 사람들이 찍기도 하고. 관광지예요. 안 뜨거워? 안 뜨거워. 한 700도? 마그마의 온도 한 700도거든? 물론 손가락 넣으면 녹겠지만 걸어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변을 흘러나오는 거 보고. 아무튼 하와이 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는 증가하고요. 맞는 당연한 얘기고. 미드웨이 섬은 약 2,70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 나이가 2,700만 살 이런 거지. 그다음 하와이 섬에서 미드웨이 섬까지 거리는 약 2,700km이다. 자, 나이와 거리 나왔어. 뭐 구하래? 이동 속력 구하라고 하겠네. 됐어? 자, 문제 풀어보자. 열점은 하와이 섬의 하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미드웨이 섬이 형성된 이후 태평양판의 평균 이동 속도 나왔네. 이동 속도는 뭐야?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2,700만 년이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2,700km야. 그런데 지금 센티미터 퍼 년이네. 센티미터로 고쳐볼까? 2,700 곱하기, 자, 일단 미터로 바꾸려면은 몇 곱해요? 1,000 곱하고, 그 다음에 미터를 센치로 바꾸려면은 뭐 곱해요? 1,000. 맞지? 100cm가 1m니까 이렇게 센티미터로 바꿨어. 그 다음에 자, 2,700만 년 이렇게 하자. 그러면 2,700 약분되고요. 만이니까 동그라미 4개 지우자. 하나, 둘, 셋, 넷 지우니까 뭐 나와? 10cm per 년. 맞는 얘기네. 됐지? 그다음 엠페러 해상군이 형성되는 동안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현재와 같았다. 다르잖아. 달라요. 달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플룸 구조론이란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는 어떻게 불균질해요. 불균질. 내부가 불균질하기 때문에 온도 차이로 인해 밀도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불균질. 온도가 불균질해요. 그래서 밀도 변화가 생겨. 그러면은 고온의 멘틀 물질 어떻게 돼요? 상승할 거고요. 저온의 멘틀 물질 어떻게 돼요? 하강할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은 이 하강하는 저온의 멘틀 물질을 차가운 플룸이라 그래. 차가운 플룸이라 그러고, 상승하는 고온의 멘틀 물질, 상승하는 고온의 멘틀 물질을 뜨거운 플룸이라 그래. 이렇게 됐어?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은 하강하는 저온의 멘틀 물질이다. 왜 하강하냐?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해양판의 물질이 가라앉아 생성된다.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해양판의 물질이, 자, 일본 해구를 보자. 일본 해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구가 있는데, 자, 해양판이 이렇게 가라앉았어. 가라앉아서,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요 경계가 사실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한 700km. 자, 이 부근에서 물질이 쌓여. 사실 잠깐 쌓여 있다가 점차적으로 점점점 밀도가 커져서 결국에는 하강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해양판 물질이
뭐 경계에서 쌓이다가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생성되는 게 이렇게 거대하게 기둥 모양으로 생겼죠. 기둥 모양. 이렇게 거대한 기둥 모양을 가지고 하강이 생긴다. 그게 바로 차가운 플룸. 하강하는 판은 주변 멘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감소하거든. 온도가 뜨거워지면 약간 팽창하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약간 부피가 감소해. 근데 밀도는 이거 다 알진 모르겠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맞아? 그런데 맞아. 온도가 말이 맞고있네.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면은 부피 어떻게 돼요? 부피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밀도 자체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맞아? 밀도가 커지게 됨으로써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밀도가 큰 지역에는, 그리고 밀도가 큰 데에서는 지진파라는 게 있어. 아직 우리 안 배웠지? 지진파라는 게 있어. 지진파의 속도가 빨라. 밀도가 크면은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에 어느 곳에 차가운 플룸이 있는지, 어느 곳에 뜨거운 플룸이 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맞아?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게 전달되는 곳이 있고요, 빠르게 전달되는 곳이 있어. 멘틀 내부에서도 약간 빠른 데가 있고 약간 느린 데가 있다고. 그래서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 지금 지구 내부가 이만큼 조사되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는 고온의 멘틀 물질이 뜨거운 플룸인데, 이것은 차가운 플룸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도달했어. 그런데 이 외핵은 엄청 뜨겁잖아. 이 외핵은 뜨거워요. 그래서 다시 이게 달궈져. 이만하게 달궈진단 말이지. 달궈졌어. 달궈져서 다시 올라와. 달궈져서 다시 올라와. 여기서 약간 이동이 있나 보네. 달궈져서 올라와. 그게 바로 뜨거운 플룸. 주변 멘틀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겠지. 마찬가지야. 어떻게 돼? 온도가 뜨거워. 그러면은 부피가 팽창할 거야. 그런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은 밀도가 작아져. 맞지? 밀도가 작아졌어. 그러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밀도가 작으면은 지진파 속도 어떻다? 느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 그 빈칸이 10점이야. 마지막 빈칸이 10점이야. 10점. 10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자. 10점의 정의. 10점은 뜨거운 플룸이 상승했어.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해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에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뜨거운 플룸이 올라와서 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잖아.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각종 열점이 생기는 거야. 열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열점이 생겨서 일정 양의 이상의 마그마가 쌓이면은 위로 탁 뻥뻥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 내부에서도 화산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